여러분, 약은 효과가 있었어. 그런데 임상은 실패했지. 그리고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했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코롱 티슈젠의 골관절염 치료제 TGC 이야기를 해볼게. 이번 사건은 신약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바이오 투자가 왜 위험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물론 대박나는 주식도 있으니까 오해는 말자. 코롱 티슈진은 21일 미국 임상 3상 결과가 공개되자 하한가를 기록했어. 코롱 생명과학도 하한가, 코롱도 급락했어. 시장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지. 그런데 이번 결과를 자세히 보면 조금 이상하지. TGC를 맞은 환자들의 통증은 실제로 줄었어. 관절 기능도 개선됐지. 과거 미국 임상 2상과 한국 임상 3상에서 나타난 효과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수준이었어. 그렇다면 왜 실패했을까? 문제는 약을 맞지 않은 위약군이야. 위약군은 TGC 대신 생리식염수 2ml를 무릎 관절에 1회 주사받은 환자들이야. 임상에는 531명이 참여했고 12개월 뒤 통증 변화를 측정했는데 TGC 투여군의 통증은 38점 감소했어. 그런데 위약군은 39점 감소했지. 오히려 위약군의 개선폭이 더 컸던 거야. 치료 성분 없는 생리식염수를 맞은 환자가 더 개선됐단다. 관절 기능 역시 위약군과 투여군의 개선폭 차이가 없었어. 결국 TGC가 효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위약군이 너무 좋아지면서 두 그룹 사이의 차이가 사라진 거야. 여기서 신약 임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나와. 임상시험은 환자가 좋아졌는지만 보지 않아. 위약을 맞은 환자보다 약을 맞은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좋아져야 해. 예를 들어 약을 맞은 환자의 통증이 10만큼 줄었다고 해볼게. 그런데 위약군의 통증도 그만큼 줄었다면 어떨까? 약의 효과는 10이지만 위약의 효과가 9라면 실제로 약 때문에 좋아진 부분은 1밖에 되지 않지.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크지 않으면 임상시험은 실패야. TGC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런데 왜 위약군이 이렇게 좋아졌을까? 골관절염은 환자가 통증을 직접 평가하는 질환이거든? 관절 안에 주사를 맞는 임상시험에서는 위약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어. 환자는 주사를 맞으면 치료를 받았다는 기대를 갖잖아. 이런 심리적 기대감이 실제 통증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지. 여기에 체중 감소, 생활습관 변화 등 여러 변수가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임상시험에서는 약물 외에도 수많은 변수가 결과에 영향을 줘. 그래서 신약 개발이 어려운 거야. 신약 후보 물질을 하나 찾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실험실에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고 동물 실험을 통과해야 해.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1상에서 안전성을 확인하지. 임상 2상에서는 효과와 적절한 용량을 확인하고 가장 큰 관문인 임상 3상은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치료 효과를 입증해야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초기 임상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왔어. 그런데 환자 수가 많아지고 참여 기간이 늘어나고 환자군이 다양해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이번 TGC처럼 약효 자체는 나쁘지 않아도 대조군과의 차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실패. 이게 신약 개발의 잔인한 현실이야. 수년간 연구하고 수천억을 투자하고 수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해도 결국 임상시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결과는 코롱 티슈진한테 상당히 뼈아픈 결과다. TGC는 단순한 신약 후보 물질이 아니야. 코롱 티슈진은 과거 인버서 사태를 겪었어. 19년 인버서 케이주는 허가 당시 제출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내 품목 허가가 취소됐지. 이후 코롱 티슈진은 미국 임상을 통해 재기를 노려왔어. 그런데 미국 임상 3상이라는 가장 중요한 관문에서 첫 번째 시험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지.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오늘 10월 두 번째 미국 임상 3상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야. 두 번째 시험은 535명이 참여했다. 첫 번째 시험과 동일한 프로토콜로 진행되지만 서로 다른 임상 시험 기관과 평가자, 환자군을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진행됐어. 따라서 10월 결과가 중요해. 만약 두 번째 임상 3상도 1차 평가 지표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TGC의 미국 허가는 훨씬 어려워질 수 있어. 반대로 두 번째 시험이 성공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 첫 번째 임상에서 약물 투여군 자체 효과는 기존 임상과 비슷했기 때문이야. 두 번째 임상이 성공한다고 해서 곧바로 미국 허가가 확정되는 건 아니야. FDA가 첫 번째 임상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추가 자료를 요구할지, 추가 임상이 필요한지는 별도의 문제지. 10월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지만 최종화를 보장하는 결과는 아니야. 이번 사건이 투자자에게 주는 교훈도 분명해. 바이오 기업을 볼 때 현재 임상 몇 단계인지, 1차 평가 지표가 무엇인지, 과거 임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대조군과의 차이가 분명했는지, 그리고 다음 결과 발표가 언제인지 확인해야 돼. 특히 임상 3상은 허가 직전의 마지막 관문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비용과 가장 큰 실패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시험대이기도 해. 그리고 이번 사건은 바이오 투자들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줘. 수천억 투자도 한 번의 임상 결과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지. TGC의 다음 운명은 10월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구독 부탁해.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에 많이 남겨줘. 기관 주식팀 엿보기가 날카롭게 분석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